2015년 시작된 KF-X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이 지난해 6월 초도 물량 20대를 양산하며 주목받고 있다. 부분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 KF-21은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저렴한 1,000억 원대 가격으로 경제성을 자랑한다. 프랑스 군사지 메타 디펜스는 KF-21이 유럽 항공업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보도했다. KAI 관계자는 경쟁 기종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구체적 성과를 확신했다. 최근 영국, 필리핀 등에서 계약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KF-21은 다수 시연 비행을 통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복잡한 전국 상황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일부는 날씨와 혼란으로 일정 지연을 우려했지만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KF-21에 탑재될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이를 공식 발표했다. KAI는 첫 시연 비행 성공 후 이달까지 1120회 비행을 완료하며 2026년까지 2200회를 목표로 한다. 주말 제외 이틀에 한 번꼴로 시연 비행을 진행 중이나 경남 사천의 미세먼지와 진눈깨비로 일부 일정이 조정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일정 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KF-21 보람에는 이륙, 비행, 착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구조 건전성 시험도 정상 수행 중이다. 최근 사천을 넘어 남해 상공까지 비행 영역을 확장하며 테스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늘 체류 시간 충족과 안전성, 공대공 무장 적합성 점검을 통해 2026년 개발 완료를 계획하고 2030년까지 공군에 120대를 공급한다.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엔진까지 독자 개발을 목표로 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KF-21에는 2만 파운드 출력의 쌍발 엔진이 장착되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된다. 군수용 항공 엔진은 소량 생산과 엄격한 규격으로 자동화가 어렵고 숙련된 기술자의 정밀 작업이 필수다. 한화는 20년 이상 경력의 마스터 기술자들이 개발을 이끌며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성능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며 직경 1m 압축 팬 블레이드를 개발했다. 중소기업과 협력해 단결점 특수 합금 기술을 확보하며 미국 제조사에 납품 중이다. 핵심 부품 국산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막대한 개발비와 고객 이탈 리스크가 도전 과제로 남았다. KF-21 성공 이후 국산 엔진 완성도를 평가하며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2025년까지 니켈 초내열 합금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섭씨 1080도 이상 환경용 합금을 완성한다. 가스터빈 블레이드 재생 기술 성공 시 연간 2,500억 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KAI는 2030년까지 1,800여 종 소재 중 920종을 국산화하며 수입 대체로 7,500억 원 효과를 전망한다. 납기는 30% 단축되고 민간 확대 시 경제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구영 KAI 사장 취임 후 발전 방향이 구체화되며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기용 1350K 엔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연세대 조영희 교수는 1600K 엔진 시운전의 성공, 1800K 개발 중이라 밝혔다. 1600K는 FA52 F404를 국산화한 수준이고 1800K는 F414 개량형을 능가한다. F414는 미국 FA28 슈퍼호넷에 탑재되며 한국 엔진은 KF-21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내열 부품과 냉각 기술 발전이 성공 요인이며 3D 프린팅으로 터빈 블레이드 정밀도를 높였다. 냉각 공기 순환과 분사 방식으로 고온을 견디며 엔진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터키는 20종 엔진을 동시 개발 중이나 현실성이 낮아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 터키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도 시행착오와 내구성 문제로 단기 성공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WS-15 엔진의 성능 저하로 고전 중이며 소재 품질과 기술이 20년 뒤처졌다고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40조 원 경제 효과와 글로벌 방산 시장 선점을 노린다. KF-21 블록 3는 5에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며 MTCR 규제로 미국 F414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국산 엔진 성공 시 세계 6번째 엔진 보유국이 되어 100조 원 파급 효과를 낸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되며 추력 편향 노즐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KF-21은 미니랩터로 불리며 F-22와 유사한 설계로 6세대 잠재력을 보여준다. 2. 국제질서 틀 바꾼 러우전쟁. 한. 동맹만 믿지 말고 자강책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영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의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 현지 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성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 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 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 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무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각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각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 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천만 명이며 700만 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 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 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에서 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 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 대와 뜰 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불의인식지수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질환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